저는요, 굳이 차별을 안 두고 싶을 때, 어떤 때 제일 갈등이 되냐면, 바쁠 때. 바쁠 때요, 팔 두 개로 밥을 펐으면 좋겠어요. 네 밥 먼저 푸고, 뭐, 누나밥, 아니면 뭐 아들밥. 옛날에는 우리가 아들밥을 항상 먼저 퍼서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밥을 동시에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팔리겠는데요? 두 그릇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거. 근데 아이들 성별에 따라서도 사실 형제 간의 훈육법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동성인 형제들을 키울 때 자매 아니면 형제 이렇게 키울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도 아마 옷이나 가방 같은 거 물려주는 가정 꽤 있을 텐데요. 그렇죠. 뭐 우리 때는 당연한 거였고요. 네네. 조금 낡았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근데 지금은 너무 새 거고 좋은 거라서 물려주는데, 우리가 동성한테 물려줄 때는 엄마 딴에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꼭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한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물려주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동성이니까 기질이 같겠지? 뭐 여자이니까 남자이니까 우리가 한다면은 기질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아빠가 인정하고 간다면은 아이들 키울 때 조금 더 낫고요. 그리고 불이익 당한다는 생각이 조금 덜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아이는 어리니까는 형 거 그냥 다 물려받아서 계속 신발도 그렇게 신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는 옷이 좀 많아요. 이제 겨울철이 돼서 얼마 전의 일인데 파카를 갖고 있는데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여자 동생인데 이거 오빠 거잖아. 그렇죠. 그거 오빠 거죠, 엄연히. 아니야, 이거 오렌지 색깔이야. 원래는 너 주려고 산 건데. 난 오렌지 싫어해. 이거 봐봐. 얼마나 예뻐. 채윤이가 입으니까 너무 예쁜데 작년에 오빠가 네가 좀 커가지고 오빠가 잠깐 입고 다녔던 거고 원래는 네 거야. 알았지? 살 때 네 걸로 샀던 거야. 네 거 샀던 거야. 믿든가요? 그걸 믿어요. 그거 입고 나가. 다행이다. 이쁘다고 김학도 씨는 임기응변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사놨던 건데 너무 커서 오빠가 잠깐 빌려 입은 거야. 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빠하고 아이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 말도 맞아요. 아빠 채윤이가 은근 또 구멍이 있네요. 또 순한 면이 있어요. 그거를 요즘 애들은 또 안 믿고 절대로 그래도 싫어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남매, 이성 형제를 키울 때에도 또 차이가 좀 날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남녀 뇌 발달과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다. 특히 터울이 적다 그러면 현저하게 이 여자아이가 말이 빠르요. 특히 어휘 발달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공감하는 뇌가 빠르다는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 아닌 비교를 당하는 게 어렸을 땐 특히 이 언어적인 차이가 똑똑하다, 야무지다, 아이가 잘 크고 있다. 이것에 또 기준이 되니까 자꾸 비교 아닌 비교가 돼서 오빠가 주눅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여자아이가 빠를 수 있다. 뭐 2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편견. 그래서 남자애가 조금 얌전하거나 소극적이면 남자애가 하고 안타까워하고요. 또 여자아이가 하면서 엄마들께서 이렇게 편견을 좀 두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이게 좋지 않은 영향 미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는 분이 이런 시간을 가졌대요. 예전에 야자 타임이라고 있었죠. 어려운 사이끼리 야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형하고,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너무 여동생이 세니까 해서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내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정말 역지사지라는 건 아이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너 입장 좀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꿀 그런 여유 없어요. 내 생각하느라고. 그런데 진짜 그것이 톡톡히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한번 해보는 역할 바꿔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투표 결과 또 한번 확인해 보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니까요. 아주 조금의 차이로 2명, 3명 가장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역시 2명. 엄마가 이제 두 손으로 아이 잡고 갈 수 있는 이 정도도 내가 이제 할만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상적으로는 한 3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뭐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역시 그래도 아이들한테 형제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내가 아닌 누군가 있다는 것이 아이들끼리 어떤 대인관계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요. 네. 그것이 나가서도 사회적 적응 기술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다만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은 역시 이제 편애나 또 공평함의 문제, 혹은 시기와 질투의 문제, 이런 두 가지 면이 다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하느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가 결국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손 선생님은 아이가 하나라고 그러셔서 네네. 만약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몇이 저는 다시 기회가 있다면 한 3명쯤 낳고 싶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기회를 잃었나요?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기회가 있으실 듯한데요. 네, 함께 바라보도록 하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형제가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면이 훨씬 더 클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이 셋은 부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시대. 아이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양육 환경이 주어진다면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싶습니까?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가 우와, 셋, 셋이 저렇게 많아요? 38.2%가 둘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둘 이상은 낳고 싶다는 말인데요. 형제가 많은 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는 43.2%가 외롭게 크지 않을 것 같아 부럽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너무 웃겨요. 남자가 돈을 잘 버나 또 보다. 이렇게. 형제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네요. 외동아이보다 사회성이 더 좋을 거라고. 그런데 미국 텍사스대 토니 발보 교수가 외동아이와 형제가 있는 아이의 리더십, 성숙도, 사회성 궁금해요. 등 16가지 속성을 분석했는데요. 우린 보통 차이가 있을 둘 거라고 간의 점수 생각하잖아요.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네요. 외동일 경우 유치원까지는 다소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형제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 형제가 있으면 사회성이 좋다. 형제가 있으면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다. 혹시 이런 믿음 때문에 아이고. 아이들 간의 문제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아이들마다 다른 기질과 특성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역시 뭐 형제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형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부모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렇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 특히 셋 이상일 때는 기질의 차이를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마다 다 틀리다는 거,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부모가 나도 모르게 이 아이는 좀 괜찮고 이 아이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자꾸 비교를 하거나 이 상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기질을 자꾸 반대쪽으로 좀 억지로 끌어올라고 하거나 이럴 때 네네.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잘못된 열등감, 잘못된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있으나 혼자 크나 뭐 별 차이가 없다는 아까 연구 그러니까 저도 결과에 깜짝 좀 놀랐어요. 약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형제가 있는 그 아이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뭐 그런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는 외동이를 또 격려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지만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형제 자매 많은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이 분명히 높아요. 그러니까 싸움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려하고요. 그리고 양보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꼭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 사회성 있을 때 그게 안 발달에도 되잖아요. 그럼요.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네. 형제 자매는 영원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너희들밖에 없거든. 우리 맨날 이런 그런 얘기 해야 하잖아요. 네. 지금 아이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 오, 예, 알려드리면요.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엄마 아빠의 형제 자매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모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이모랑 통화했어. 엄마 언니. 엄마는 언니가 참 좋다. 아. 이렇게 형제 진짜 관계의 롤모델 중요하네요. 보여주는 네. 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나는 형제랑 잘 지내지도 않으면서 니네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 거잖아요. 나는 누나랑 통화도 안 하고 예. 누나 동생하고 얘기도 안 하면서 너네들은 사이좋게 지내. 너네는 세상에 둘도 없는 어누이야. 그렇죠.
본인은 엄마 아빠 없으면 니네가 결국 엄마고 아빠고 뭐 이런 네. 거야 막 이러면서 본인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그 그건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당신 누나는 이상해 막 이런 얘기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거를 알았네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네. 본인의 형제분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통화하는 모습. 네, 의도적으로라도 뭐 실제로 잘 지내시면 너무 좋고요. 네.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선생님들께 한 말씀을 꼭 듣고 싶은데요. 진짜 뭐 아이들 키우면서 오늘 뭐 연년생 그리고 동성, 이성, 형제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좀 말씀 아까 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도 보면은 외동아이와 형제들이 있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고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 이제 유아기 때 뒤처진 사회성을 이제 따라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형제 관계가 좋을 때 얘기고 만약 형제 관계가 너무 안 좋거나 갈등이 심하면 거기서 또 상처를 오히려. 입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외동아이는 사실 그런 염려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독점적으로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또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셔서 이 갈등을 근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이 갈등을 지켜보면서 좀 관찰을 하되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네.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게끔 좀 봐줘가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개입한다. 이런 네.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오히려 갈등 해결은 능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더 좋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렇네요. 이명수 선생님. 네, 저는 형제 자매의 최고 그 갈등의 솔루션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엄마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쟤들 때문에 진짜 힘들고 못 살겠다 그러면은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예민함이 아이들에게 또 스트레스를 올리고 그럼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싸움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고의 진리 있잖아요. 형제 자매는 전생에 누가 만났대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잘 큰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유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아이들도 그 관대함을 다 받고 그래서 싸울 일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또 얘기해줘야 그래요. 되겠다 집에 가서 너네 둘은 전생에 너무나 만났었던 사랑했던 적이 있는 거야. 사랑했던 사이다. 그래서 헤어지기 네. 싫어서 지금 여기서 다시 만난 거다. 그러네요. 아니 정말 가족은 나의 영원한 편이잖아요. 그쵸. 이 네. 가족이 진짜 끈끈한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에게 내 편을 하나씩 꼭꼭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실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 통해서도 이미 즉각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지금 잘 배웠다고 올려주신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진정한 내 편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럼요. 네, 김학도 씨 오늘 어떠셨어요? 육아에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네네. 벌써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마무리 푸르륵 지나가 버렸어요. 아쉽지만요. 네. 오늘도 좋은 거 배우고요. 아이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 힘드시잖아요. 힘내시고 우리 잘 키워보도록 하죠. 네. 채윤이가 오렌지색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네. 좀 형편 괜찮아지시면, 네. 우리 채윤이가 좋아하는 컬러로 하나 다시 마련해 주시는 건 네,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럼. 채윤아 아줌마가 최고지.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요, 언제쯤 스스로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방송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의 다 바람이 아이가 언제 커서 양말 혼자 직접 신을 수 있을까? 언제 커서 책가방도 혼자 챙길 수 있고 옷도 좀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죠?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채윤이가 너무 허당이다 얼굴. 진짜 그 얘기를